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타밍 중국어의 틴틴입니다. 드라마 중국어 온주일 가족 34번째 시간입니다. 인화는 프랑스에서 단추 디자인을 조사하려다가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완슈는 석유 사업을 위한 거액의 투자 자금을 만들어야 해서 또 똥베이에 있는 아들 마이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看来你可能还不太了解这边的习惯，就是他们不喜欢没经他们的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这是很不礼貌的冒犯行为。我没有拍他人，我拍他扣子。但是纽扣也是有版权的。版权是什么意思？纽扣是时装的一个部分，是时装画龙点睛的装饰。像这种高级时装，很多纽扣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 인화는 아위가 학교에 간 사이에 단추 디자인 개발을 위해 거리로 답사를 나갑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단추도 마음대로 찍고 또 의류 상점들이 단추를 허락 없이 찍다가 결국 한 상점 주인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인화는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때 지나가던 중국인이 이 상황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럼 볼게요. 지나가던 중국인이 말합니다. 看来您可能还不太了解这边的习惯 看来 보아하니 您可能还不太了解 당신은 可能 아마도 还 아직 不太了解 잘 알지 못하다 这边的习惯 이곳의 습관.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보아하니 당신은 여기의 습관을 아직 모르시나 봐요. 就是他们不喜欢没经他们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 자, 就是 앞에 这边的习惯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의 습관은 바로 他们不喜欢 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은 프랑스 사람이죠. 没经他们同意 그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经 하면 经过입니다. 没经过他们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 随随便便 하면요. 随便이 중첩형입니다. 마음대로 하다, 제멋대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抄袭 하면은 표절하다, 베끼다란 말이죠. 그럼 就是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동의 없이 바로 그들의 물건을 베끼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这是很不礼貌的冒犯行为 礼貌 하면 예의죠. 예의 바르다. 冒犯 무례하다, 실례하다입니다. 이건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화가 我没有拍他人,我拍他扣子. 저는 그 사람 안 찍었어요. 그 사람 단추를 찍었다고요. 이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我没有拍人,我拍扣子. 저는 사람 찍지 않았어요. 단추를 찍었어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看来你可能还不太了解这边的习惯，就是他们不喜欢没经他们的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这是很不礼貌的冒犯行为。我没有拍他人，我拍他扣子。看来你可能还不太了解这边的习惯，就是他们不喜欢没经他们的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这是很不礼貌的冒犯行为。我没有拍他人，我拍他扣子。 인화가 나는 사람을 안 찍고 단추만 찍었다는 말에 지나가던 중국인이 이렇게 말해요. 但是纽扣也是有版权的. 版权하면 저작권입니다. 著作权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단추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인화가 版权是什么意思? 저작권이 뭐예요? 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행인이 이렇게 말해요. 纽扣是时装的一个部分. 时装하면요.服装의 복장과는 조금 틀립니다. 服装 하면은 그냥 의류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时装 하면은 유행하는 의류, 최신 스타일 의류를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해석할 때 패션 의류라고 할게요. 단추는 패션 의류의 한 부분이에요. 是时装画龙点睛的装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纽扣是时装的装饰. 단추는 패션 의류의 장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식이냐면요. 画龙点睛的装饰. 画龙点睛 많이 들어보셨죠? 활용 점정입니다. 용을 그린 후 마지막으로 눈동자에 점을 찍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일을 완벽하게 마친다는 뜻입니다. 단추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 해석해 볼게요. 단추는 패션 의류의 활용 점정이 장식이에요.
즉 패션 의류에서 단추는 활용 점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식입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像这种高级时装，很多纽扣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像这种高级时装， 이런 고급 패션 의류와 같이 像 뭐뭐와 같다란 뜻입니다. 이런 고급 패션 의류와 같이 很多纽扣 많은 단추는 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著名 저명하다, 유명하다. 设计师 디자이너입니다. 设计 디자인하다. 해석해 볼게요. 이런 고급 패션 의류와 같이 많은 단추는 모두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단추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베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내용은 이해되시죠?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但是纽扣也是有版权的。版权是什么意思？纽扣是时装的一个部分，是时装画龙点睛的装饰。像这种高级时装，很多纽扣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但是纽扣也是有版权的。版权是什么意思？纽扣是时装的一个部分，是时装画龙点睛的装饰。像这种高级时装，很多纽扣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 전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看来你可能还不太了解这边的习惯。就是他们不喜欢没经他们的同意就随随便便抄袭他们的东西，这是很不礼貌的冒犯行为。我没有拍他人，我拍他扣子。但是纽扣也是有版权的。版权是什么意思？纽扣是时装的一个部分，是时装画龙点睛的装饰。像这种高级时装，很多纽扣都是著名设计师设计的。 두 번째 영상 봐주세요. 哎呀，万顺，你就别突发奇想了。你怎么见着风就是雨啊？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老话不是说了吗？人还往高处爬呢，水往低处流。万顺，这陕北钻井的事儿，反正我不同意啊。 완순이 앞에서 말했던 큰 사업 기회가 바로 샨베이에 가서 석유 채굴하는 일이었어요. 대박을 노린 거죠. 하지만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부인에게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인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万顺, 你就别突发奇想了. 突发奇想 하면요. 갑자기 돌발적인 생각을 하다, 기발한 생각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 참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이럴 때도 쓰이고요. 여기에는 인화처럼 약간 불만의 어투로도 쓰입니다. 뭐 좋고 나쁨의 구분은 없어요. 인화는 이렇게 말하죠. 완순, 당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생각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주 사정조로 얘기를 합니다. 你怎么见着风就是雨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见着风就是雨. 자, 이거는 원래는 见风是雨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비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조그만 조짐을 보고 속단하다, 판단이 경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见风是雨를 구어에서는 见着风就是雨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합니다. 你怎么见着风就是雨呀? 자, 이 부분 의역할게요. 당신은 어째서 근거 없는 얘기만 믿고 호들갑을 떨어요? 이런 말이죠. 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 자, 这山望着那山高. 자, 이 표현 볼게요. 那山에서 네는요, 나라고도 발음하죠. 자, 이 의미는 이 산에서 보면, 왕 하면은 바라보다입니다. 이 산에서 바라보면 저 산이 높아 보인다. 즉,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니 다음에 있는 就是 이거는요, 어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 해석하면요, 당신은 남의 떡이 커 보이나 봐요. 당신이란 사람은 항상 남의 떡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哎呀，万顺，你就别突发奇想了。你怎么见着风就是雨啊？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哎呀，万顺，你就别突发奇想了。你怎么见着风就是雨啊？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 완순이 말합니다. 老话不是说了吗? 老话 하면 옛말이죠. 옛말에 말하지 않았어? 人还往高处爬呢,水往低处流.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人还往高处爬呢. 사람은 역시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거다. 자, 파 하면은 오르다, 기어오르다 이런 말입니다. 水往低处流.
물은 낮은 대로 흐른다. 자,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人往高处走,水往低处流. 자, 바 대신에 走를 더 많이 씁니다. 단독으로 쓸 때는 人往高处走, 이 표현만 씁니다. 사람의 본성은 높은 곳을 향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완순이 말은 나는 석유 채굴이라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인화가 이렇게 말하죠. 万顺,这陕北钻井的事儿,反正我不同意啊. 자, 여기에서 钻井이라는 단어 볼게요. 钻井은요, 시추라고 합니다. 시추. 시추의 의미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자원을 탐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말하죠. 여기서는 석유를 채굴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샨베이는 지명입니다. 그럼 해석할게요. 완순, 이 샨베이 지역의 석유 시추 일은 어쨌든 난 동의 못해요. 反正 어쨌든, 我不同意야. 난 동의 못해요. 자, 이런 말이죠. 그 많은 돈을 들여 시추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으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표현이 좀 많았습니다. 老话不是说了吗？人还往高处爬呢，水往低处流。万顺，这陕北钻井的事儿，反正我不同意啊。老话不是说了吗？人还往高处爬呢，水往低处流。万顺，这陕北钻井的事儿，反正我不同意啊。 전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哎呀，万顺，你就别突发奇想了。你怎么见着风就是雨啊？你就是这山望着那山高。老话不是说了吗？人还往高处爬呢，水往低处流。万顺，这陕北钻井的事儿，反正我不同意啊。 보너스 이야기와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번 완순이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완슈는 아들이 새로 살 거니까 그냥 두라고 했던 사무실의 콘센트를 굳이 수리합니다. 그때 뭐가 잘못된 거죠. 완순과 마이코 모두 택시 타고 나간 사이에 불이 났던 거예요. 완슈는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 후에 석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또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홀라당 다 타버린 안경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가는데요. 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안경점 사장이었던 마이코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작은 공간에서 안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 알지만 마이코우는 아버지를 보자 분노하죠.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인생길에 도움은커녕 힘들게 방해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힘들게 똥베이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그 안경 사업을 일으켰는지 얘기하며 완순에게 속풀이를 합니다. 완순도 너무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 완순은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혼자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기차 안에서 먹을 것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从现在开始, 지금부터 앞으로 你最难的时候 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 네儿子一定会到你身边的,你放心吧. 당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 곁으로 갈 거니까 你放心吧, 안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마이코우가 속마음은 참 착하네요. 자, 이 부분 간단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从现在开始，你最难的时候，你儿子一定会到你身边，你放心吧。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마이코우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빠에게 속풀이를 했지만 다음날 완순이 떠날 때 기차역으로 배웅 나와 먹을 거와 함께 봉투를 하나 건네줍니다. 말로는 고소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완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힘껏 한번 안아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大家辛苦了，下次再见。